역사를 타임캡슐에 집어넣는 장면. 우리 20년 후에 입회했던 사람은 개봉할 때 20년 후까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데요. 너무 지나친 말 같아서 안 했습니다. 20년 후에도 살아계실 모양입니다. 야, 크게 했어. 야, 나무를 심어서 재밌고 또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예쁘고 좋은 걸 봐야 되는데 나무가 울창하게 도곡초등학교 도곡동 빛내줬으면 좋겠어. 딸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뭐 대통령이 아이들하고 식목일날 나무 심는 모습 참 보기 좋은 광경이죠. 보기 좋은 광경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뭐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 전화 가셔가지고 요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아마 요 동영상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방송하면서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은 한 주에 2건씩 3건씩 이렇게 막 터트리시면 사실 국민들이 좀 그렇죠. 뭐 재미는 있는데 마음은 좀 괴롭습니다. 이날도 식목일 행사에 가셔가지고 여기가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남한강 지역을 가셨어요. 보통 나무 심으면은 산에 가서 심죠. 그죠? 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산에다 나무를 심자 그러는데 강변에다가 나무를 심으시러 가셨어요. 뭐 아무래도 좀 독특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건 이제 청개구리들이 이런 걸 잘하죠. 엄마를 하도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엄마를 강변에다 묻어달라. 그러면 이제 산에 묻어질 줄 알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 말씀을 청개구리들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강가에다가 엄마 개구리를 묻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오면은 떠내려가겠죠. 그래갖고 개구리들이 비가 오면 그렇게 개골개골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나무를 강가에다 심으러 가시면 이제 비가 올 때마다 걱정이 좀 되시겠죠. 별로 걱정 안 하실 뿐이지만은 근데 아주 특색 있게 식목일 행사를 매우 이례적으로 강변에서 열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강하고 친하시잖아요. 산보다는 강하고 친하시기 때문에 강으로 가신 거죠. 식목일이 됐건 무슨 날이 됐건 오직 4대강으로 남한강도 4대강 포함이 되죠. 거기도 이제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아마 남한강, 한강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축사를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여기에 와보면 강이 되는 대로 범람을 했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강이 범람을 많이 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정비가 싹 돼가지고 이 지역이 천지개벽을 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대강 정비하는 거를 말레이시아 총리가 꼭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도 한번 제가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경력을 좀 특이한 또 취향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또 말레이시아는 좀 물이 많은 나라인가요? 동남아니까 비도 많이 내리고 그러니까 뭐 정비할 필요가 있긴 있겠죠. 근데 말레이시아 총리도 꼭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말레이시아에도 알려주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날 식목일날 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모하마드 나집 빈툰 알랍 라잡. 참 우리 이쪽 분들이 참 이름이 어려워요. 이름 좀 특이하죠. 모하마드 나집 빈툼 압둘 라작. 내 집이 비었다 뭐 이런 뜻인지 모르겠는데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한 말레이시아 자유무역 협정 등에 대한 경제 협력을 논의를 했다네요. 그 분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4대강 앞에 가서 나무를 심는 청개구리 같은 이런 정치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4대강에서 나무를 심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인데요. 강변에 가서 나무 심는 것도 뭐 개구리가 아니고서야 뭐 이런 짓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천지개벽을 했다네요. 그래서 한 네티즌이 제가 사진과 글을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4대강, 남한강 주변에 있는 4대강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인가. 제가 보니까 뭐 천지개벽은 개벽이더라고요.
그렇게 운치 좋고 풍치 좋은 남한강 일대가 완전히 공사판이 되고, 예, 그 흙탕물이 되고, 예, 이런 사진들을 쭉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남한강 쪽에 많이들 놀러 가시죠, 지금도. 예, 북한강, 남한강, 나들이들 많이 가시는데, 예, 가보니까 이제 뭐 나들이 가기는 좀 민망하더라고요. 예, 뭐 나중에 공사 끝나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여튼 개판 5분 전입니다. 예, 그래서 말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게 천지개벽이 아니라 천지개판이 된다, 제가 보니까. 뭐 말을 잘못하신 거 아니었나. 아니면 뭐 기자들이 잘못 옮겼거나. 예. 그죠? 예, 이 지역이 완전히 천지가 개판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또 다른 나라에 자랑을 하겠다고. 예, 말레이시아 총리까지 데려다 놓고 생쇼를 하셨는데, 이게 뭐 웃기려고 이러는 건가요? 예. 이 기사 보니까요,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황당한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 4대강 문제로 지금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 이 과연 대통령이 정신줄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유체 이탈 상태 아닌가. 이럴 때 나가실 때는 청와대에다가, 그죠? 청와대 냉장고에다가 정신을 놓으시고, 나가셔가지고, 몸만 나가셔가지고, 발언을 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 4대강 문제로 참 이게 4월 5일이죠. 예, 5일이었는데 또 며칠 지나가지고 한 주에 지금 2건씩 하고 계세요. 또 나가셨습니다. 예, 어딜 가셨는가? 예, 3일 뒤인, 이틀 뒤군요. 예, 이틀 뒤인 4월 7일 날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 마트에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 참여를 하셨어요. 지금 뭐 국민경제가 말이 아니죠. 물가가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죠. 대학생들이 4월 2일 날, 지난주군요. 토요일 날 대학로에 모여가지고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반값 등록금을 해라 라고 촉구하는 이런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기 뭐 여야 각 당 대표들을 비롯해서 한 1,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집회를 했는데요. 등록금, 제가 뭐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한 100% 정도 올랐더라고요. 100%가 넘게 올랐고 사립대는 80%가 올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물가는 30% 정도 올랐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대부분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오른 거죠. 최근에 뭡니까? 특히 야채값, 뭐 먹거리, 물가 인상률이 뭐 물가가 장난 아니게 뛰고 있는데, 뭐 얼마 전에 무슨 제가 보도를 보니까 파인가요? 무인가요? 마늘이군요, 마늘. 마늘이 1000%가 뛰었다고 그럽니다. 뭐 파는 뭐 한 300%, 뭐 무는 한 500%, 생강 한 700%, 막 이런 인상률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뭡니까? 이게 뭐 747 한다더니 물가만 747 올리고 있는 건지 정말 놀라울 정도의 물가 폭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지금 서민경제 장난이 아니죠. 여기에다가 뭐 지난 2월 달에 겨울에 구제역 파동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정말로 뭐 마트 나가면 뭐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경제대책회의라는 걸 여셨어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인 게 물가 때문이다. 자나깨나 물가 문제를 정부가 걱정하고 있고, 경제부처에서도 제일 목표가 물가를 잡는 거다. 지금 뭐 국민들 가장 큰 불만도 이 물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집트에서도 물가 폭등 때문에 이 민주화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 무바라크 대통령이 쫓겨났는데, 우리도 뭐 지금 이라크가 남일이 아닙니다. 물가 오르는 거 보면은 지금 뭐 이집트 못지않게 물가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름값 잡겠다고 정유회사들한테 압력을 넣고 있죠. 그래서 뭐 SK가 기름값 100원 내리겠다 그랬는데, 뭐 알고 보니까 별로 안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를 잡는 것, 이거 제일 못 보죠. 못 잡으면은 뭐 무바라크 얘기가 지금 남일이 아닌, 뭐 임기가 2년 남으시긴 했는데 이게 남일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110불이 넘어섰고, 뭐 지금 뭐 리비아에서 아프리카 이제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인데, 리비아에서 지금 내전이 터지면서, 뭐 내전이 아니라 이제 국제전이 됐죠.
뭐 미국이 아니나 다를까 개입을 해가지고 비행 금지 구역을 선포를 하고 이제 전면적인 침공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산유국들이 내정이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유가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 기온 때문에 야채값 모든 야채 가격을 맞출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뜻이죠. 전 세계가 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정치를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물가로 밀가루나 옥수수 할 것 없이 품귀 현상이 나고 있고 앞으로도 중국이 금년 흉년 때문에 처음으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곡물 가격은 금년 한 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4월이에요. 이제 농사 시작을 하는 시점인데 중국이 금년에 흉년이랍니다. 뭐 하나님의 계시였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농사는 지어봐야 하는 거죠. 이제 하반기나 돼야 한 9, 10월 돼야 이제 올해 작황이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탁월한 예지력으로 금년에 흉년이 난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흉년이 났던 거 아닐까요? 예지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공부를 안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년에 흉년 때문에 수입을 한다 이런 또 말씀을 하셨어요. 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을 좀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정부는 역할을 다 하고 있고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아주 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가 상승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으셨어요. 저도 이렇게 쉬운 해결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쉬운데 물가 잡는 게 왜 그동안 그 생각을 못했을까? 역시 우리 대통령은 참 탁월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가장 현명하게 극복하는 길은 소비를 줄이는 길밖에 없다. 기업 소비, 개인 소비, 소비를 줄이는 게 고물가를 극복하는 길이다. 뭐 할 말이 없네요. 뭐 당연한 말씀이죠. 등록금이 오르면 어떡합니까? 학교를 안 다니면 됩니다. 그죠? 뭐 등록금 비싼데 대학은 왜 갑니까? 대학교 가지 말고요.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해가지고 한 달에 88만 원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우리 젊은이 여러분. 등록금 오르면 대학을 안 가면 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요? 차를 안 타면 돼요. 왜 차를 탑니까? 자전거 타세요, 자전거. 그죠? 자전거 타. 서울이 넓지 않습니다. 저는 저 도봉구 쌍문동에 살거든요. 이제 서울 제일 북쪽 끝이죠. 여기는 지금 제일 서쪽 끝입니다. 여기까지 지하철 타고 오니까 1시간 정도, 1시간 좀 안 되게 걸리는데, 자전거 타도 2시간밖에 안 걸려요, 여기까지. 서울 끝에서 끝으로 가도 한 3시간 타고, 그죠? 새벽 한 5시쯤 일어나가지고요, 밥 먹고, 씻고, 6시에 자전거 타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먼 데라도, 도봉구에서 뭐 구로, 이 정도면 거의 뭐 대각선으로 가장 먼 데죠. 여기까지도 1시간 반이면, 3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 그죠? 이 강 주변을 얼마나 정비를 잘해줬습니까? 천지개벽을 했잖아요, 지금. 한강 르네상스 모르세요? 또 오세훈이 시장, 오세 시장. 지금 뭐 한강 르네상스 한다고 거기 아주 도로도 잘 닦아놓고요. 자전거 도로도 많습니다. 한강 타고요. 그죠? 저기 쌍문동에서는 우이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중랑천을 통해서 강변북로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벚꽃 많이 펴있어요. 거기 유채꽃도 많이 심어놨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상쾌하게 자전거 타고 출근하면 기분도 좋아요. 하루가 잘 됩니다. 그죠?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세요. 3시간이면 됩니다. 건강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그죠? 건강 문제. 지금 방사능 비 내리고 그래가지고, 건강 문제가 방사능 자꾸 맞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하루에 3시간 자전거 타고 출근을 하면은, 그죠? 건강에 좋습니다. 퇴근도, 그죠? 자전거를 타고 6시에 퇴근해가지고, 자전거 타면 9시면 충분히 도착해요. 그죠? 밥은 어떻게 먹냐고요? 그 편의점 가가지고 도시락 하나 사가지고, 한강 고수부지에서 얼마나 운치 있습니까? 고수부지에서 도시락 까먹고, 그죠?
9시쯤 도착해서 9시 뉴스 보고 자면 돼요. 1시간 정도 집에 있다가 자면 됩니다. 또 6시에 출근하고. 이게 얼마나 웰빙 생활입니까? 그죠? 대통령께서 지금 좋은 길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 야채값이 오른다고요? 쌀값이 오른다고요? 밥을 줄이세요, 밥을.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안 죽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근 한 10년 살고 있어요. 예, 하루에 한 끼 먹고, 그죠? 저녁에 술 먹고, 이렇게 한 10년 살아봤는데, 웬만해서 안 죽습니다. 그죠? 그럼 하루에 지금 밥값이 얼마예요, 밥값이. 예? 예. 밥값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5,000원씩. 밥값 줄이면은. 그죠? 이거 5,000원이면은, 한 달이면 얼마예요? 예, 20일 출근한다 치고, 뭐 20일보다 더 하지만, 계산하기 좋기 위해서요. 예. 5,000원씩 해가지고, 뭐 밥값 5,000원 하는 데도 없잖아요. 그죠? 라면에 김밥 먹지 않는 한은, 뭐 한 6,000원, 7,000원 하는데, 예. 그걸로 적금을 부세요, 적금을. 집 삽니다. 20년만 그렇게 하면. 그죠? 집 사요, 집 사. 밥을 줄이세요. 야채값이 오르면. 배추값이 오르면, 김치 먹지 마세요. 뭐하러 김치 먹습니까? 양배추 김치. 네? 먹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양배추 드세요. 물론 양배추도 비싸요. 네, 그건 좀 단점이죠. 그럼 싼 단무지 드세요. 네, 일본 사람들 단무지 먹고도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뭐 간혹 지진이 나가지고, 예, 원전이 지금 폭발을 해서 좀 문제긴 한데, 예, 그죠? 단무지 먹고, 이게 방사능도 다, 이게 좋습니다, 이게. 이런 물가가 안 잡히겠습니까? 안 쓰는데? 그죠? 기름도 안 쓰고. 지하철도, 이게 또 이렇게 하면은, 그죠? 대통령께서 소비를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더 쓰는 거죠, 더 소비하고. 어? 물가가 폭등해가지고 나라가 망해라, 이래가지고, 뭐 쓸 돈이 없어서 문제긴 하지만요. 더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기름도 더 쓰고, 차도 괜히 몰고 나오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지하철하고 버스를요, 운행을 중단시켜버리세요. 예? 지하철 안 다니면 별 수 있습니까? 걸어 다니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그죠? 기름값은 비싸고. 그렇게 되면은, 이 물가 반드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안 잡을래? 안 잡힐 수가 없어요. 뭔 걱정이에요? 뭐 중동에서 전쟁이 나거나 말거나. 우리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소달구지 타고 다니냐고요, 소달구지. 녹색 성장 아까 뭐 써가지고 타임캡슐에다 넣으셨는데 20년 뒤에 꺼내자고. 확실한 녹색 성장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구지 끌고 다니고. 그죠? 예. 제가 요런 거나 한번 좀 돈벌이도 좀 해야 되는데, 소나 한 마리, 어디가 소나 한 마리 사다가, 예,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예전에, 예, 인기가 있었죠. 예, 소 한 마리 사다가 서울에서 달구지 마차를 한번 운영을 해볼까. 예, 어차피 뭐 물가 올라가지고, 예, 차도 안 끌고 다닐 텐데, 예, 그러면은 이게 녹색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20년이 지나면요, 우리나라가 완전 100년 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100년 전이 뭡니까? 이 정도면 한 1000년 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환경은 뭐 끝내주는 거죠. 이 관광산업도 잘 될 거예요.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우마차 끌고 다니고, 예, 걸어 다니고, 그죠? 예, 고시보러, 예, 부산에서 이제 1년 전에 출발하는 거예요. 예, 고시생들이. 1년 전에 출발을 해가지고 중간에 주막에도 들렸다가, 뭐, 썸씽도 났다가, 뭐, 이래가지고 한 1년 뒤에 고시할 때쯤 도착해가지고, 시험 보고 떨어지면 또 1년 동안 터벅터벅 내려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공부하다가 나이 한 40쯤 되면 또 올라와가지고, 예.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낭만이 있고, 풍류가 있고, 슬로우, 요즘, 예, 슬로우, 많이 얘기하죠. 슬로우 푸드, 슬로우 시티, 예, 슬로우 타운, 예. 완전 다 슬로우하게 가자고요. 물가도 잡고, 환경도 지키고, 예, 이게 우리가 살 길 아닌가, 저는.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마인드가, 강을 파헤쳐 놓은 걸 보고 천지개벽을 했다라고 하질 않나. 예? 물가가 뛰니까 안 쓰면 된다고 하질 않나. 배추값이 오르니까 양배추 먹으면 된다고 하질 않나. 참 이게 마리 앙투아네트가 무덤을 박차고 일어날, 예, 황당무계한 일이, 그것도 한 주에나 두 번씩이나, 예, 이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신공항 이거 터지고 나서 뭐 기자회견 싫어하시는데 모처럼 기자회견도 하셨어요. 예, 터지고 나서 민심을 좀 잡아보려고 뭐 강에도 가시고 마트에도 가시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예, 이게 오히려 지금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뭐 누누이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대통령께서는 그죠? 댁에서 쉬시는 게 댁이 이게 아니군요. 예. 청와대에서 쉬시는 게 지지율에도 도움이 되고요. 예, 국민들도 차라리 마음 편합니다. 사실 지금 국민들이 뭘 바라는 게 없어요. 그죠? 대통령께 뭐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더도 말고 들도 말고 아무 일도 안 벌어진 상태에서 예, 2년이 지나가 주기만을 지금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대통령이 나서셔가지고요, 뭐 물가를 잡으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일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일부에서 뭐 신공항을 백지화했다, 세종시를 백지화했다, 과학 배틀가 물 건너갔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열을 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괜히 지금 또 삽을 들이댔다가 나중에 이게 그죠? 10년 20년 가가지고 예, 우리가 다 이거 덤태 있으면은 그거 더 곤란하죠. 차라리 다 백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머리를 백지로 비우세요. 예, 공약만 백지화할 게 아니라 공약을 기억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지킬 거였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예, 우리 서로 솔직하게 살자고요. 그죠? 애초부터 안 될 거 알고 한 거잖아요. 예? 우리도 그랬잖아요. 국민 여러분 이제 와가지고 뭐 섭섭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우울합니다. 저도 이거 몰랐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전화가 다 오네요. 예, 제가 이게 전화기를 진동을 안 해놓고 방송을 했습니다. 잠시 전화기를 이제 별별 방송사고가 다 나나요. 이제 평소에 안 그러는데 청와대에서 전화 왔는지 알고 깜짝 놀랐네요. 청와대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자유롭고 편한 컨셉으로 방송하는 거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또 그리고 방송 시간대를 바꿔서 그런지 뭐 다행히도 시청자 수가 많지가 않아서 다행입니다. 저하고 지금 뭐 우리 곽 PD하고 2명 빼면요,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뭐 시청자 수가 유사합니다. 그죠? 1%대 한 자릿수. 이게 뭐 방송 시간대를 바꿔도 그렇고 뭐 방법이 없네요. 뭐 이게 백약이 무효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나 이거 땡방 뉴스나 살 길이 없어요. 지금 뭐 무슨 짓을 해도 이게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게 중간에 엉뚱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아무튼 뭐 바라는 뭐 안 할 거 다 알지 않았습니까? 뭘 새삼스럽게 이러세요? 그걸 믿으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곰곰이 자신을 반성해 보세요. 대통령 탓하지 마시고. 저는 안 할 거 뭐 다 알았습니다. 뭐 요즘 또 뉴타운 문제가 또 난린데 총선 때 뉴타운 해가지고 뭐 제가 그때는 총선 때는 2008년 총선 때는 면목동 살았어요. 면목동이 이제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구 중에 하나죠. 중랑구가 구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에 대한 뭐 욕구가 큽니다. 그럼 뭐 이해를 할 수 있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좀 개발이 돼가지고 집값도 오르고 동네가 좋아지는 거 뭐 그걸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서민들의 열망 편승을 해가지고 그죠? 사기를 친 거죠. 집단 사기. 뉴타운을 만들어주겠다. 새마을이죠. 뉴타운을 번역하면 새마을 운동한 겁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다 당한 일 아니에요. 새마을 운동 하겠다고 그래갖고 뭐 브로커로 대충 그죠? 답 만들어주고 뭐 슬레이트로 지붕 만들어가지고 그거 뭐 대충 빨간색만 칠해가지고 건강에만 안 좋은 집들 만들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뭐 초가집 없앤 게 아니죠. 더 나쁜 집을 만들어준 건데 새마을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뭐 지금 임기가 다 끝났는데 국회의원들 내년이면 총선 아닙니까?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1년쯤 남았나요 딱? 근데 뭐 뉴타운은커녕 뭘 쥐뿔 없죠. 근데 괜히 그 중랑구 사람들 마음만 강남이에요. 이번에 지방선거 때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찍은 데가 중랑구였습니다. 이제 강남 4구라는 말이 나와요. 강남 4구. 완전히 죽었죠. 그 우리가 속은 겁니다. 안 할 줄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도 없어요, 국민들이. 저는 가능한 한 다 백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4대 강도 이번 기회에 백지화를 하고 국민들 마음 편하게 그냥 방콕 하세요. 아니면 말레이시아나 뭐 해외 순방을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나가 계실 때는 뭐 그래도 좀 덜 하더라고요. 국내에 있을 때 특히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시장이나 마트 이런 데 가가지고 뭔가 좀 지지율을 올려보겠다, 만회를 하겠다 이런 행동을 하실 때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너무 무리수를 두셨어요. 카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라는 말씀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매끄럽지 않더라도 이제 뭐 익숙하시잖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얘기를 좀 하죠. 동남권 신공항 문제. 뭐 지난주에 뭐 개편 문제하고 제 개인 사정이 있어갖고 방송을 못 보내드렸는데 뭐 지난주에 최대 이슈이고 화제였습니다.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원체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이걸 잘했냐 마냐 이걸 좀 따지는 것보다는 향후 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하셨죠? 4월 1일 날 하셨어요, 기자회견을. 많은 국민들이 아마 만우절 특별 뭐 기자회견인 줄 알았을 겁니다. 진중권 씨가 그날 만우절에 트위터에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뭐 독설로 유명하시죠. 뭐 그분은 저보다 더 독하게 하시던데. 대학에서 강의까지 하시는 분이 말을 독하게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비주류들은 뭘 먹고 살라고. 좀 우아하게 하세요, 웬만하면. 그래야 뭐 저 같은 사람들은 뭐 막말로라도 어떻게 한구탱이 좀 잡고 방송이라도 할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트위터에 글을 남기셨어요. 대통령 사랑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랑합니다. 이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만우절 농담이었더라고요. 농담을 하셔도 그런 농담 하지 마세요. 섬찟하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욕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사랑이란 고상한 단어를 왜 그런 데다 씁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정희 의원도 트위터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4대강 사업 전면 중단. 이래가지고 이제 글을 남겼는데 뭐 뒤에다가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라고 이제 덧붙여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웃고 말았습니다. 이날 대통령도 뭐 뒤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만우절 기념 특별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뭐 저는 웃기러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거짓말 하려고. 국민들이 하도 힘들어하니까 뭐 지금 뭐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들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만우절 농담을 하시러 나오셨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거 아니었더라고요. 상당히 진지하게 만우절 날 진지하게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자회견 날짜 누가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보좌관들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죠?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하니 안 그래도 지금 기본적으로 바탕이 많이 좀 부족한 분인데 그 좀 주변에라도 인재들이 좀 포진이 돼가지고 이거 좀 도와줘야 좀 사랑구실 할까 말까 뭐 이런 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주변에 또 한결같이 뭐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번에 또 이거 뭐 좀 딴 얘기지만은 총리께서 김황식 총리 또 한 방 날려주셨죠. 방사능 비 이거 국민들 우려가 많았습니다. 어제 많은 국민들이 공포에 떨었죠. 저도 어제 많이 돌아다닐 일이 있었는데 뭐 비를 맞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웬만하면 그 정도 되면 맞고 다녀요. 귀찮기 때문에. 또 우산을 제가 잘 잊어버립니다. 그냥 맞고 다니는데 마누라가 우산 안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뭐 신신당부를 하고 저도 좀 깨름직해가지고 우산을 들고 나갔어요. 이제 돌아다녔는데 뭐 비는 거의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마누라가 목욕을 하라 뭐 아들놈하고 들어가고 1시간 동안 목욕을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그냥 박박박. 또 우산에 또 방사능이 묻었을 수도 있다 그래갖고 우산도 박박 닦고 별짓 다 했어요. 참 저도 대단하다 뭐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뭐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맞으면 된대요. 총리가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맞으면 돼요. 방사능 맞는 게 아니라 저한테 맞아야 됩니다. 그분은 과연 그분이 어제 비를 맞았을까요? 그러니까 가수 한 분이 이름 까먹었네요. 이정인가요? 휘성인가? 하여튼 뭐 두자 가수였는데 가수 한 분이 또 트위터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당신부터 맞아보세요.
비를 맞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방사능 비를 맞을 사람이 아니고요. 예, 좀 맞아야 돼요. 저한테 꼭 데려오세요. 최철원 씨 SKKO. 예. 집행유예로 나왔죠, 또 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또 국민들이 난리인데. 예, 한 대당 300만 원이었나요? 저한테, 예, 이런 사람들 저한테 꼭 보내주십시오. 300만 원 주겠습니다. 저는 여러 대 때릴 필요도 없어요. 한 대만. 예, 원킬, 예, 원샷 원킬. 예, 제가 300만 원을 달러빛을 내서라도 반드시 구해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모양이니, 이게 뭐, 대통령이 욕을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하필이면 왜 기자회견 날짜를 잡아도, 이거 뭐 만우절날 잡아가지고, 뭐 어떡하자는 건가요? 이런 것도 비아냥거리가 되는 거죠. 뭐 4월 2일 날 해도 되고, 어차피 3월 30일 날 발표를 했는데, 뭐, 이틀 뒤에 가서 하루 욕 더 먹나, 덜 먹나, 예,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아니, 뭐 일요일 날 뭐 쉬시지도 않으시는데, 전 세계에서도 일 제일 많이 하는 대통령이잖아요. 새해에도 안 쉬잖아요.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한 이틀 정도는 쉬어주는데, 예, 하루만 쉬시고 바로 일하시는 분인데, 뭐 일요일날 기자회견하면 안 됩니까? 기어이 이제, 예, 만우절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이제 뭐 쭉 변명이죠, 뭐. 예. 사실 이번 신공항 문제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 봅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뭐 세종시나, 뭐 과학벨트 문제, 뭐 이제 주로 충청권 민심과 관련돼 있는 건데, 충청권이야 뭐, 그죠? 원래 이런 식으로 당하잖아요. 선거 때만 이제, 충청권이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되죠. 영웅 호남으로, 정치, 지역 구도가 양분돼 있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충청권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물론 뭐 이제 수도권도, 요즘 좀 달라졌어요. 수도권도 하나의, 지역으로 좀 이해되는 상황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수도권 지지, 수도권의 어떤 개발 효과,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근데 영호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과거에는 많았어요, 수도권이. 그러다 보니까, 뭐 영호남도 수도권 민심, 그리고 대충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호남으로 양분되는 이런 민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은, 뭐 충청권 개발 계획, 개발 공약을, 뭐 여야를 분분하고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권하면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 지역부터 챙겨야 되잖아요. 뭐 현실은 이런 거예요. 예. 혹시 뭐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충청도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 뭐 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현실을 내용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핫바지니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그런 공약에 따라서, 예, 혹시 이 사람이 되면 개발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거 믿으니까 또 했다가 또 선거 때 되면 또 내놓으면 또 따라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기억해뒀다가 응징을 해야 돼요. 예. 자꾸 이렇게 하니까 여태까지 이게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에요.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만 이랬던 것도 아닙니다. 예. 뭐 웬만하면 다 백지화됐죠. 충청권의 이제 개발 공약들은. 그러다가 이제 또 선거철에 또 내놓고, 그럼 이제 또 찍고, 다음에 또 내놓고, 더 센 거 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정치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뭐 이제 세종시나 과학벨트 문제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의 이제 고유한 그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영남권 개발 문제였다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실 자기 지지층의 등에다가, 예, 칼을 꽂은 거죠, 이거는. 근데 이거 왜 그랬을까요? 예, 뭐 우리가 영포 정권이란 말도 있었어요. 그죠? 예, 영포 정권, 포항. 이란 썰이 있어요, 고향이. 예, 오사카란 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뭐 오사카도 가깝잖아요, 영남권에서. 오사카에서, 예, 한반도 제일 가까운 거리가 이제 뭐 포항, 울산 뭐 이런 데니까, 예, 아무래도 뭐 영남권에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또 그쪽 지역의 전폭적인 또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거를 엎어버린 거는, 그죠? 이거는 완전히 자기 목에다가 이제 칼을 찌른 것과 같은, 이런 일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예. 일단 뭐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은,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될 경우에, 예,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국가와 지역의 부담을 생각지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조 원, 20조 원 투자해가지고 매년 적자를 본다면은 이런 건 좀 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용산 그 경전철 용산이 아니군요. 예, 용인 경전철 얘기를 비유를 했어요. 용인 경전철 문제도 지금 큰 우한 덩어리가 됐죠. 이게 이제 민간업체에 맡겨가지고 공사는 다 끝났는데 이걸 운행을 할 경우에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가 지금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적자가 발생하면은 이제 민간업체에 보상을 해줘야 돼요. 요즘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개발을 많이 하죠. 이게 뭐 신자유주의, 예, IMF 이후부터 이제 이런 식의 이 민간업자들이 민간 자본이 이런 개발 사업, 국가적인 개발 사업, 인프라 사업에 이제 참여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했는데, 뭐 고속도로를 뚫는다든지, 뭐 도로를 만든다든지, 뭐 터널을 뚫는다든지 이럴 때 이제 민수업자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타당성, 경제성 문제가 걸리게 되죠. 그래서 민자를 유치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지타산이 맞는 시점까지는 이제 정부에서 국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데들이 이제 꽤 있죠. 인천공항 가는 그 도로가 뭡니까? 예, 하여튼 그 도로도 그런 식으로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공사를 벌려놨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 그 가격도 비싸고요. 시민들이 잘 이용을 안 하니까 이제 경제성이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걸 국고로 지원해가지고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더 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처음에는 돈 없이 우리가 잘 지었다 뭐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해댔는데 나중에 그거 다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그러면서 지금 뭐 지방자치 단체들이 대부분 파산 직전에 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미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데 주범이 됐는데 이게 한나라당이 다 벌여놓은 짓이에요. 뭐 지난 10여 년 이상 수도권 지역의 지자체를 한나라당 쪽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인 문제도 그렇게 된 거죠. 민자 유치해가지고 이제 돈 안 들이고 짓겠다 이랬다가 막상 이제 짓고 나니까 경제성이 없으니까, 만들고 건설을 해놓은 경제성이 없으니까 이제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법적 시비가 붙어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운행을 못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야말로 헛짓한 거죠. 헛짓.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걸 빗대가지고 10조 원, 20조 원 투자해가지고 적자를 보면 이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영남권에서는 이게 적자냐 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경제가 사실 영남권 경제가 예전하고 다릅니다. 저도 부산이나 대구에 이렇게 가볼 기회가 많이 있는데 부산, 대구 인구도 이제 줄고 있고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뭐 예전에 부산, 대구가 이제 70년대, 80년대에 이른바 그 노동 집약적인 수출 주도 산업 가지고 이제 성장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발 만들고 신발 만들고 뭐 옷 만들고 이래가지고 섬유공업 위주로 성장을 해왔는데 이게 산업 구조를 바꾸질 못했어요. 지금 뭐 그런 거 팔아가지고 우리 장사도 안 될 뿐더러 지금 뭐 중국에서 뭐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막 쏟아놓고 있는데 이런 경공업 제품들을, 그게 뭐 국제시장 나가지고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급화 전략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신산업을 유치를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박정희 대통령이 할 때는 좋았죠. 그러고도 이제 박근혜 씨 밀어주는 거 보면 참 전 납득이 안 되는데, 이제 좋았는데 이게 이제 막상 그 뒤에 투자가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가면 사실 좀 유령도시 뭐 이 정도까지는 좀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은 어쨌건 눈으로 봐도 지역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라는 게 눈에 띄는 거죠.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조 원, 20조 원 이렇게 투자가 되면은 이게 뭐 공항이 됐건, 예? 뭐 항구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일단 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는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데 대한 욕구였던 거지 꼭 뭐 굳이 공항을 만들어 달라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적자를 보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돈은 원래 재원이 있었으니까 공약을 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을 가지고 타당성 있는 사업을 지역에서 벌이면 됩니다. 뭐 굳이 공항이 아니더라도 뭐 딴 거 하면 되잖아요. 뭐 대구에다가 뭐 디즈니랜드를 만들든지 뭐 관광 산업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뭐 무슨 첨단 뭐 생명공학 단지를 만들든지, 10조 원, 20조 원 투자하면은, 아니면 뭐 교육 문제도 심각한데 서울대를 글로 이전을 해가지고 그죠? 명문대들을 뭐 대구에다 다 몰아놓든지 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투자 효과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를 보게 되면 적자를 보지 않는 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적자 보는 일만 굳이 고집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4대 강사 합칠이라든지, 그죠? 뭐 신공항 문제라든지.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거 대선 후보 시절에는 이 정도 타당성 검토도 안 하고 지금 공약을 내놨냐 이겁니다.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영남권에 공항을 만들면은 거기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산업단지, 뭐 산업 기반이 지금 튼튼합니까?
아니면 뭐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됩니까? 이런 조건에서 거기다 국제공항을 만들어 놓는다. 예. 과연 그 공항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제가 뭐 지역 공항들 간혹 뭐 비행기를 타고 지역에 내려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지역 공항들 간혹 가볼 때가 있어요. 거의 뭐 적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공항을 이걸 왜 만들어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디 동네 무슨 읍내 터미널만큼도 안 됩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제가 한번 제주도를 가려고 청주공항, 청주공항을 한번 가봤는데 공항 전체에 3명이 있더라고요. 그 넓은 공항에. 당연히 상가 같은 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 가면 또 불편해요, 역으로. 그죠? 가면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공항이 닫혀 있으니까 상가나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그 허 벌판에 어디가 밥 먹을 데도 없고. 시간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으면 뭐 잠깐 시간도 때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죠. 뭐 양양 국제공항 나름대로 강원도는 뭐 관광이나 이런 게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가보면 뭐 썰렁합니다. 1년에 뭐 몇천 원씩 적자가 나오고. 근데 느닷없이 여기다 뭐 신공항을 만들겠다. 그 당연히 안 될 일이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안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이걸 대선 후보 때는 왜 이런 생각을 못하고 이제 와서 해보니 안 되겠다. 이게 될 소리냐 이거예요. 이런 국민이 열 안 받게 돼 있습니까? 당연히 열 받는 거죠. 그리고 영남권 우리 국민들도 주민들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지역 개발도 중요한데 이거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건 대통령 말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뭐 매년 적자가 날 상황이죠. 거기다 공항이 해가지고 될 얘기입니까? 뭐 그 밀양시장 같은 경우에 뭐 막말도 했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 시민한테 뭐 너는 우리 시민도 아니야 막 하고 욕하는 뭐 육두문자를 쓰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한때 난리가 났는데 그 시장이나 되는 양반이 그죠? 그럼 욕설을 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은 그런 정도 이렇게 생각을 못 합니까? 네? 저는 뭐 정치를 안 하고 저 뭐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도 거기다가 밀양에다 공항 만들어갖고 될까? 제가 이건 잘 알아요. 저희 처가가 처가가 그 근방입니다. 언양 쪽 이쪽에 밀양 언양 뭐 거기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언양에를 가봤더니요 극장도 없어요. 극장도 언양 읍입니다. 읍이면 10보다 좀 낮은 급인데 동네에 극장이 없어요. 영화 좀 잠깐 시간 때우려고 영화 좀 보러 나갔는데 그리고 영화 보러 울산까지 1시간 동안 나갔습니다. 그 밀양에다 거기다 공항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잘 될까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해외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 거기 뭐 부산에 가고 싶겠어요? 대구를 가고 싶겠어요? 한번 밀양시장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어디를 보러 갈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일본 사람이다. 한국을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럼 어딜 제일 먼저 가고 싶겠습니까? 연사마가 있는 그죠? 서울로 가야죠. 상식 아닙니까? 상식. 그럼 인천공항 놔두고 뭐하러 밀양에 가가지고 거기서 비행기를 내려가지고 KTX가 5만원짜리를 타고 또 2시간 3시간 타고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연사마를 보러 가겠냐 이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무슨 뇌가 어떻게 되지 않고서야 당연히 상식적으로 봐도 인천공항하고 경쟁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대구에 뭘 보러 가나요? 대구에 가면 먹을 것도 없어요. 제가 뭐 영남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좀 지역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다녀보면은 영남권에 가면 사실 먹는 게 상당히 걱정입니다. 식당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식당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완전 폭탄 맞습니다. 밥 먹으면서 내내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나는 밥을 먹고 있다. 그럴 만큼 사실 뭐 관광 이런 거 좀 어렵잖아요. 뭐 이렇다 할 관광 단지도 없고 제가 이건 뭐 지역주의 아닙니다. 현실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국내에서 봐도 그죠? 국내에서 봐도 이런데 뭐 해외 사람들이 굳이 거기 가가지고 공항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공항을 만들겠다. 그거 왜 그럽니까? 10조 원, 20조 원씩 들여가지고. 그런 거 말고 지역 특색에 맞게, 영남권 특색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추진을 했으면은 지금 이런 일도 안 벌어질 뿐더러, 그죠? 지금에 와서 완전 대통령 뒤통수 맞는, 시장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그 시장도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밀양분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사퇴를 했어요. 저한테 당연히 사퇴를 해야죠. 시민들한테 욕까지 하면서 그걸 추진을 해갖고, 뭐 명운을 걸고, 지역에. 뭐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게 같은 집권당, 소속 정당, 대통령이 등에다 칼을 꽂았으면은, 그죠? 거기 뭐, 그 시장이 뭐,
민주당이나, 예, 뭐, 국민참여당이나 민노당이었으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퇴를 해야죠, 이거는. 얼마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 자기 정치적 생명을 걸었는데, 집권당에서까지도 안 밀어주면은, 널 죽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사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다 대통령이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대통령만 이런 게 아니라, 한나당,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그 다음날, 번복했어요. 사퇴 안 한다고. 에휴, 그러면서까지 시장하고 싶습니까? 저 같으면 안 해요. 뭐, 누가 시켜주지도 않겠지만은. 뭐, 그래,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꼭. 물론 해야죠. 예. 한번 하고 나면은 그냥 집안이 일었을 텐데. 아무튼, 예, 이런 잘못된 개발정책, 개발 공약을 내놔가지고, 이게 지금 뭡니까? 국고 낭비. 이걸 또 하느냐고, 그동안 또 타당성 검토도 하고 뭐하고 또 돈 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돈을 갖다 버린 거죠, 이거는. 그럼 몇백억이 될 겁니다. 뭐 교수님들 모셔다가 뭐 또 조사도 내려가야죠. 실사도 해야죠. 또 동네에선 그걸 하겠다고 제가 대구를 가보니까 1000만 서명운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모르겠어요. 대구, 경북 유권자 숫자가 1000만 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1000만 명 안 되죠, 그죠? 안 될 겁니다. 근데 1000만 명 서명을 받는데 나머지는 어디 가서 받아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1000만 명씩 서명운동을 하겠다, 뭘 하겠다, 난리를 치더라고요. 예. 그걸 하면서 그 국고낭비가 또 얼마입니까? 시간 뺏겨요. 예? 그걸 또 하겠다고 또 나선 또 시민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국력낭비입니까? 소모전이고. 이걸 처음부터 우리가 현명하게 생각을 했다라면은 그 돈 가지고 무상급식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대구 지역 어린이들 무상급식을. 제가 보기엔 그거 홍보비, 가니까 현수막도 무지 많아요. 예, 제가 보니까 지역 경제는 확실히 활성화된 건 하나 있겠더라고요. 현수막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돈 좀 벌었을 것 같아요. 예, 지난 몇 달 동안 호황이었을 겁니다. 그 현수막 값을 다 모아가지고 애들 무상급식을 했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럼 뭐한 짓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거 좀 한번 대통령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잘해볼 필요 있습니다. 예. 유타운 열풍부터 해가지고, 그죠? 이런 식의 그 마구잡이식 개발주의, 이게 얼마나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항폐하게 하고 있는지 이거 검토를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제가 볼 때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 이거라고 봅니다. 이게 뻔히 이제 반발이 나올 거 모르겠습니까? 이제 충청에 영남권까지 등을 돌리고, 또 영남권에 이렇게 하면은 박근혜 씨, 이게 또 웬 떡이냐 했겠죠, 지금. 이 양반도 문제예요. 이건 뭐 다음 주에, 방송 시간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이 박근혜 씨 이거 웬 떡이냐 그러고, 이 양반은 제가 보니까 이게 구걸 정치인이야, 구걸 정치인. 이렇게 싹 돌아다니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누가 지갑 흘리면 쓱 집어갖고 이거 내 거였는데 그러고. 이게 문제가 있는 양반입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구걸이나 하러 다녀요, 그죠? 입 닥치고 있다가 누가 실수하기만 기다렸다가 그냥 줍는 거죠, 이거. 예. 돈지갑 줍는 정치. 이것도 아직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양반이 지금 대선 후보 1위가 되고 있다는 거 참, 제가 보면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그럼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게 누구한테 득이 갈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 거의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다른 카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최근 나온 얘기가 과학벨트, 이게 원래 충청도에다 한다고 했단 말, 난 안 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또 뭐 분산 유치 뭐 또 이런 식으로 가서 뭐 달래보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뭐 달래질 게 아니죠. 일단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유권자 기반이 무너지는 지금 형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 지지층에 지금 등을 꽂았을까?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10조 원, 20조 원을 자기 지지층을 위해서 쓸 수 있을 만큼 돈이 없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건 오늘 이번에 이제 선정이 됐으면은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벌써 1조 3천억 달러인가요? 재정 달러 폭탄을 2번이나 터뜨렸어요. 뭐 그런데도 안 잡힙니다, 지금. 공항에 불길이 안 잡히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그런 거죠. 계속해서 이제 재정 출혈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야 뭐 달러 찍으면 그만이지만, 우리 한화 찍는다고 뭐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원화 찍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물가만 폭등하고 있고, 재정 지출이 늘어나니까, 국가 재정은 지금 마르고 있고, 국가 부채가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뭐 얼마 전에 400억 달러가 넘었다, 400조 원이 넘었다 그랬는데, 지금 뭐 500조 원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이런 상황이니까 총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앵꼬 난 겁니다. 앵꼬. 국가 재정이 지금 바닥이 났기 때문에 이게 뭐 경제성의 원칙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 경제성의 원칙이 언제부터 경제성을 따졌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럼 경제성 따져갖고 삽질하고 있나요? 4대강에? 그죠? 그냥 하는 거죠. 경제성이 문제 아니라 정치성의 원칙에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득이 되면 하는 건데. 이거 반드시 할 수밖에 없었던 거를 지금 못하고 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앵꼬 난 거죠. 저거 이거 기억을 해요. 10년 전에. 이와 비슷한 대통령이 있었어요. 집권 말에. 진짜 앵꼬 난 분이 있었죠? YS. 03. 예. 지지율이. 나중에 지지율이 03이었어요. 결국 환란이 터졌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앵꼬라면? 2년 남았어요, 지금. 야, 이거 내년도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걱정되시죠? 제가 보기엔 제2의 환란? 제2의 IMF? 이것부터 이제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정부 지금 재정 상태. 우리가 이거 좀 검토를 해봐야 돼요. 자기 지지층에게도 지출을 할 수 없을 만큼 재정적 압박이 크다면 지금 유가는 폭등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 위기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데 과연 이명박 정부가 버틸 수 있을까요? 더 큰 위기가 여러분들을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땡방뉴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